파트 9. 부흥과 농촌 계몽운동. 스톡스를 한국에 파송한 것은 남감리회가 아니라 연합된 미국 감리회였지만, 스톡스는 남감리회 선교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또한 남감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선호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남감리회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남감리회의 특징을 요약하면 부흥과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윤치호가 남감리회 한국 선교를 요청한 이유는 바로 그가 미국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남감리회의 부흥과 농촌 계몽운동이 한국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치호는 벤더빌트 대학교가 있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과 에모리 대학교가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주로 머물렀는데, 이 지역은 모두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고 미국 남감리회가 주로 선교하던 지역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윤치호는 남부의 무디라고 불리는 세뮤얼 포터 존스 감리교 목사의 부흥회에 자주 참석하여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그의 설교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스톡스의 아버지 MB 스톡스도 당시 미국 남감리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던 영적 분위기와 부흥에 매우 익숙하였고, 1907년에 한국에 온 이후에도 개성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1910년에 진행된 100만 명 구령운동이었다. 특별히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통해 1903년 원산에서 대부흥이 시작되었는데, 이 원산 대부흥은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가다가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원산 대부흥을 주도했던 하디 선교사는 본래 캐나다 출신 독립선교사였지만 1898년에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개성, 원산 등지에서 사역하다가 1903년 원산 대부흥의 불씨가 되었다. 즉, 원산 대부흥도 남감리회에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하디와 MB 스톡스 둘 다 남감리회에 소속된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1900년대 초 한반도를 휩쓸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원산 대부흥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 뜨거움으로 영혼 구원에 힘쓴 전도운동인 100만 명 구령운동 모두 남감리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남감리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톡스는 1960년 감리교회 한국선교 75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발전하게 된 원인을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 개신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1900년대 한반도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대부흥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이 대부흥은 감리교에서 시작되어 다른 교단으로 전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톡스는 선교 75주년에 즈음하여 라는 다음의 글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의 신앙 부흥과 영적 소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교 75주년에 즈음하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금년은 감리교 선교 시작의 75주년 기념을 하게 된다.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고 호기심이나 의아심으로 바라보였고 때로는 적극 반대를 당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며 정부와 일반 국민들은 외국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독교가 한국 국민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감리교 교인 수가 30만이나 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긴 얘기지만 간단히 줄여서 말한다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맨 처음에는 사랑의 행실과 동정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차차 말을 배움에 따라 개인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나눠줌으로 증거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초기부터 새 신자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썼으며 일찍이 소명을 받아 전적으로 전도에 전심한 이들이었다. 이 복음의 씨가 움텄을 때 선교사들과 한국 교역자들이 성경 교훈과 기독교 생활의 훈련으로 물을 주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운동이 계속되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면 서기 1899년에서 1910년까지 15년간 교인 수가 빨리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인의 증가율이 너무나 빠른 반면에 교육자와 선교자의 수는 적었던 까닭에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다. 이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막연했다. 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급한 때에 교인들의 마음을 특별히 움직이셨다.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오직 교회 부흥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고 또 자기들의 마음을 항상 살폈던 것이다. 그 결과는 교인들 사이에 대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이었다. 이 운동의 특색은 1. 죄를 깊이 깨달음 2. 회개 3. 자백 4. 손해를 갚아줌 이 네 가지를 이행함에 따라 5.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것이었다. 이 부흥운동은 감리교에서 시작되어 다른 교파로 퍼져나갔다. 오늘의 한국 감리교회의 사정이 서기 1900년에서 약 10년간 대부흥 시대의 사정과 꼭 같다고 하는 말은 아니나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6.25 동란 이후 교회로 찾아든 사람들의 수는 우후죽순같이 증가되었는데 새 신자들을 잘 포섭하고 지도하는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여튼 숫자를 보아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폭주하는 교인 수와 그 밖의 동란에 관련된 사정 등으로 신앙생활이 후퇴된 감이 없지 않다. 때가 무르익었다. 성령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야 할 때인 줄 안다. 새로 모여든 이들로 하여금 산신앙을 가지게 하고 또 장래의 큰 계획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 말한 바에 의하여 2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개척한 선구자들, 즉 선교사들과 한국 지도자들을 극진히 존경하는 동시에 교회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시간이나 순서를 가지자는 것이다. 둘째, 개개인의 교인들의 신앙 부흥과 영적 소생이 있기를 전 교회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단비에 목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요구를 능히 응하시리라고 믿는다. 감리교 생활 제22권 제4호. 이뿐만 아니라 남감리회는 북감리회보다 약 10년 정도 늦게 한국 선교를 시작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선교적인 주도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감리교회 명칭 사용이다. 미국 북감리회는 미미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남감리회는 감리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1930년 미국 북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한국에서 하나의 교회로 통합할 때 남감리회가 사용하던 감리교회라는 명칭을 선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 남감리회 출신의 초대 총리사 배출이다. 1930년 미국 북감리회와 남감리회가 미국에서 보다 9년 먼저 선교지인 한국에서 통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 감리교회 대표로 선출된 초대 총리사가 남감리회 출신이었던 양주삼 목사였다는 점 또한 매우 의외인 일이다. 상대적으로 늦게 한국 선교를 시작했지만 남감리회는 한국인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오늘날의 감독에 해당하는 첫 번째 총리사직을 남감리회 목사였던 양주삼이 맡게 되었다는 점 또한 남감리회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부흥과 더불어 남감리회가 주안점을 두었던 한 가지 일이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촌 계몽운동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공업 중심의 북부와 농업 중심의 남부 사이에 일어난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전쟁에서 패한 남부 지역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폐지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부 지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농촌 계몽운동에 참여하였고 미국 유학 당시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윤치호는 당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농촌 계몽운동이 필요하다며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를 강하게 요청했던 것이다. 1902년 10월 31일자 일기에 윤치호는
남감리회가 농업 중심의 실업교육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실업교육은 선교단이 수행해야 할 유일한 교육이다. 문예교육도 그 자체로는 좋지만 선교단은 문예교육을 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이에 대한 지지층도 없다. 조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근로의 고귀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작업 도구를 조작하고 잘 다룰 줄 아는 조선의 청년이 셰익스피어나 스펜서를 인용할 줄 아는 청년보다 더 바람직한 시민이다. 윤치호가 남감리회에 한국의 실업학교를 세워서 교육 선교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남감리회는 한국의 농촌 지역에 집중하게 되었고 남감리회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기 자신을 남감리회 소속이라고 생각했던 스톡스의 관심 또한 한국의 농촌 계몽 운동에 있었다.